노화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찮고, 번거롭고, 굳이 돈을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털개털개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95년생, 만으로 28살, 연나이로는 올해 30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렸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제가 20대에 후회하는 것, 연나이로 30대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때 후회하는 것, 30대가 되고 느낀 변화 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20대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더 후회 없이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건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 많은 20대 후반, 30대에 접어드신 분들이 공감할 요소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건강이라고 하면은 아픈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좀 에너지가 많이 없는 내향형 인간이어서 좀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26살 때 제가 힘이 없다라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친구들이랑 뭐 클럽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파티를 즐기면서 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냥 밖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집에 와서는 막 시름시름 알아눕고 그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체력이 없어지는 거구나,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라는 그 기분?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봤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연나이로 30이 된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노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그러니까 회사를 출근할 때도 기운이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에 떼약볕에 언덕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진짜 너무 힘이 없어서 진짜 처져서 터덜터덜 걸어가거든요. 그냥 몸 자체에 에너지가 많이 없는 느낌인데 이 에너지란 게 신체랑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톡에는 표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웃어보라고 눈이랑 입이랑 입꼬리를 올리고 해서 좀 웃어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어딘가를 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신체적, 체력적으로만 에너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 체력도 체력인데 이 건강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 30대 초반이면은 그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나이가 깡패니까 그렇게 막 큰 병을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바로 병에 걸릴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제 몸을 이전보다도 더 걱정하게 되고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내 일상생활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중에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더 건강을 챙기게 되고 식사를 할 때 당을 줄여서 먹는다든지 붉은 고기만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든지 채소를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식습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관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관절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 관절도 조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관절은 갈아 끼우지도 못한다, 몸 조심해라 라고 했던 게 이런 의미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진 이 신체의 이 부속품들을 80까지 진짜 한평생 써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신 이 몸뚱아리 진짜 막 이렇게 막 교체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아예 교체가 불가능한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자신이 가진 몸을 진짜 80까지 나중에도 다 건강하게 잘 쓰실 수 있도록 관리를 20대 때부터 잘 해놔야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것도 진짜 제 또래 나이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중에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 때는 저는 제가 친구가 많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내향형이고 저보다 뭐 인맥 넓은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제 나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사실 20대 초반에 저는 생각보다 은근히 친구가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도 있었고 대학교 친구도 있었고 연합동아리 하면서 만났던 다른 대학교 친구도 있었고 대활동하면서 만났던 뭐 친구라든가 선후배라든가 저한테 교회도 다녔었고
있어가지고 교회 친구도 있었고 잠깐씩 인턴하면서 뭐 회사 다니면서 만났던 동기, 상사분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 중에 남은 친구들이 거의 고등학교 친구랑 대학교 친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인맥이 많이 줄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함정을 조금 쉽게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는데 좀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든가 좀 어색한데 싶은 사이가 있으면 그냥 다음부터 안 봐야지, 다음부터 뭐 안 보면 되지, 주위에 있는 관계들을 좀 쉽게 포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취업 준비하면서는 좀 힘들다 보니까 주위의 관계들을 더 많이 끊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인간관계를 더 보수적으로 갖게 됐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진짜 친구가 많이 없어졌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관계를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점점 그 친구들이랑 연락도 조금씩 뜸해지고 새삼스럽게 제가 먼저 손톱을 보내는 것도 뭔가 어색해지는 것을 보면서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했구나 라는 걸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서로 신분이 비슷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슷하고 방학되는 시점이 다들 비슷하고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 차원의 더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노화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체적 노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체적 노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신체적 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적 노화가 있어요. 조금 우울해지는 날이 많아지고 삶에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또 마지막 3번째로는 사회적 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만나는 사람의 폭이 적어지고 인맥도 좁아지고 친구도 많이 없어지고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관계에서 오는 게 되게 크거든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증명이 된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이럴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인연을 조금 쉽게 놓아버리지 않았나?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관계를 조금 더 소중히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사회적 활동이 좀 왕성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의 관계가 쉽게 새로 생성되고 할 수 있는 20대 초중반 친구들이라면 아직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연애입니다. 제가 29살 때까지 모태솔로였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후회를 하진 않아요. 첫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애를 시작한 초반까지도 되게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진짜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되게 아쉬웠고, 뭔가 제가 남자친구랑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의 의문이 들 때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자만추가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사람 자체를 그냥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조건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 이 소개가 저희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사귀는 거에 자체의 허들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소개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조건 매칭이 되는지를 더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이 나랑 비슷한 수준인지, 부양자가 있진 않은지, 뭐 이런 정말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초중반이신 분들 그때 연애 경험을 많이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취향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될수록 제 취향을 잘 알게 되잖아요, 당연히. 또 내가 어떤 옷 스타일이 어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뭔가 내 취향을 알게 된다는 게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스타일에는 도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보다가 옛날 사진을 봐보니까 엄청 길게까지도 길러보고 파마도 했다가 쪽단발로도 잘라봤다가 탈색도 하고 뭐 애쉬블루니 뭐 카키 브라운이니 뭐 이런저런 진짜 머리 스타일을 다 해봤던 사진들을 보면서 왜 어른들이 젊을 때는 앞머리도 만들어봤다 없애봤다 마음껏 다 해봐라 라고 했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 어른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그냥 뭐 회사를
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염색을 하기가 분위기상 쉽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라서 보니까 그냥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고 굳이? 싶어서 그냥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유튜브에 개인마다 잘 맞는 스타일이 뭔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웜이라든지 결쿨이라든지 얼굴이 뭐 땅콩형이다 뭐 하트형이다 뭐 체형이 무슨 스트레치형이다 뭐 웨이브형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이렇게 법칙화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스타일이 잘 맞는다, 잘 어울린다, 좋다, 맞다 라는 식의 영상이나 컨설팅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도 스타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답인 스타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제 얼굴형에는 어떤 머리가 어울리고 안 어울릴지를 알게 되고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고 안 어울릴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굳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 걸 아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내 스타일에 고착화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여러 스타일을 도전해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직 20대 초중반인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돈에 대한 영상을 조금 올려드렸잖아요, 몇 번. 제가 이렇게 돈이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세요? 뭐 어릴 때부터 뭐 빨리 투자를 시작하라, 돈을 모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20대 때 빨리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졸업을 했을 때 이야기였어요. 막상 졸업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이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진짜 유명한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한번 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고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그 근처에 바이올린 만드는 집에 들어가서 바이올린까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항상 과외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과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마침 딱 과외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오케스트라 정기 모임 시간이랑 겹친 거예요. 둘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 눈에 보기에는 이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 동아리예요. 근데 과외는 돈을 벌잖아요. 내가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고민도 안 했어요. 당연히 과외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오케스트라 동아리는 한 번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졸업할 때 되니까 되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오케스트라 동아리 언제 해보겠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로망으로 생각하고 꿈꿔왔던 활동인데 평생 한 번쯤은 해볼 법도 한 일이었는데 돈 때문에 그거를 포기했다는 게 졸업할 때 돼서 보니까 옳은 선택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 기준이 돈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기준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돈처럼 이렇게 숫자로 수치화돼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치채기가 어렵고 저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라든지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라든지 친구들과 만드는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건강이라든가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구나. 돈 때문에 20대 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벌 때가 아니라 쓸 때 가장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짠! 혹시나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선택을 내리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나이 또래분들 혹은 저보다도 조금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제 윗세대 구독자분들도 계시다면 놓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댓글로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댓글들 보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성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초년생의 자기개발과 관련된 꿀팁들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토게토게 채널 구독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